A씨를 들으실 때 너무 하나하나 직청직해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Hi, this is Carla calling from Burgers Heaven. 이 사람 이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인사했구나. Thanks to our newly introduced menu, our restaurant is bombarded with customers and we cannot ask for more these days. 장사가 잘 된다. We appreciate the love of customers show us that there's always something going on with overbooking and it is driving me nuts. 오버부킹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해. 이렇게요. 자, 오버부킹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것만 잡아도 초과 예약 문제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초과 예약 유형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좋아요. Today it's Saturday and we have 8 overbooked reservations at 6. 자, 오늘 토요일이고 6시에 8개의 초과 예약이 발생했다. 5 groups are waiting outside already. 5개의 그룹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and 3 groups are on their way. 3 팀은 오고 있는 중이야. Unfortunately, they have made it crystal clear that they will not cancel their reservations. 여러분, crystal clear가 무슨 뜻이냐면은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라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단호박으로 거절했다. 절대 캔슬 안 해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m so worried about this situation.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요. And the last thing I want is to disappoint my customers. 고객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요. Since you have managed a popular pizza restaurant before, I hope I can get some help. Thanks. 이렇게. 자, 당신이 유명한 피자 가게를 운영했었으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자꾸만 발생하는 오버부킹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A씨를 들으실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거겠죠? 자, 그래서 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필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할 때는 오버부킹 이슈가 있구나. 그럼 장사가 잘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런 상세하게 지금 8팀이 오버부킹이 됐는데 뭐 누군 오고 있고 누군 기다리고 있구나. 그냥 오버부킹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약 조건은 이들이 아무도 캔슬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들에게 캔슬한다고 말해라 라는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A씨를 상세하게 보셨는데 A씨를 청취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봤던 문제점이 Today it's Saturday and we have 8 overbooked reservations at 6. 5 groups are waiting outside already and 3 groups are on their way. 이거였고 제약 조건이 They have made it crystal clear that they will not cancel their reservations. 이게 제약 조건이었죠. A씨를 들으실 때 이걸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템플릿에 딱 넣는 그 형태를 만들어 두시는 거죠. You have some trouble with an overbooking issue.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만. 아까 지문 페이지에서 디렉션에서 show that you understand the problem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이해했는지 보여달라. 그리고 propose solution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문제를 이해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1분 동안 말을 하는데 너 뭐가 문제라며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집에서 천천히 한 30분 정도 문제를 막 필기하면서 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들고 읽는다. 그걸 그냥 보면서 그냥 읽는다. 30분 준비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프로포즈 솔루션답게 해결책에다가 자, 용량을 할애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 뭐가 문제라며를 A씨를 들으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쓰세요. 그럼 이제 이걸 딱 넣어서 말을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물론 필기 안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필기하셔라 해요. 자, 그럼 해결책을 필기하면 되겠죠. 준비시간 45초 동안에. 평상시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필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오버부킹 이슈는 이런 해결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utilize the clean grass field in front of the store. State the tables and chairs there. 가게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지 않니? 거기 야외 좌석을 깔아라 라고 말을 한 건데 자, 실제 그 가게 앞에 grass field, 이 잔디밭이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린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없다고 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Why don't you contact 3 groups who are on their way? 오고 있는 3 그룹에게 연락을 해라. And ask if they can come in an hour late. 1시간만 늦게 오시면 안 되냐고 물어봐라.
one main menu item free of charge. 그리고 한 메인 메뉴를 무료로 제공해라. 이렇게 오는 길에 있는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캔슬하라 라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와줄 수 있냐? 그러면 메인 메뉴를 하나 무료로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메인 메뉴를 주겠다만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회피성이에요. 그런데 자, 해결을 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설명을 붙이는 용어는 괜찮다라는 거죠. 항상 수단, 해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결책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죠. Provide desserts to the customers who are sitting at the table for more than 2 hours and kindly ask them to leave. 식당에 2시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한테는 이 디저트를 좀 제공하면서 정말 공손하고 나이스하게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요. 조금 이제 레스토랑을 좀 떠나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 해결책을 영작해서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영작을 고쳐주면서 하하하고 웃었어요. 아, 해결책 진짜 재밌다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맞죠?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 완전 맛집 같은 경우에 밖에서 줄을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경우는 막 그 식당에서 식사를 너무 천천히 오랫동안 너무 길게 머물면 사장님이나 웨이터가 와서 공손하게 이런 걸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처음에는 와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이거야말로 정말 현실적인 답이구나. 채점자가 정말 좋아하는 답은 여러분 현실적인 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파트 5는 영어 문장이 어렵고 단어가 어렵고 발음이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이 어때야 되죠? 촌철살인 같으며 현실적이면 훨씬 더 플러스 점수이고 이미 레벨 7이 있고 만점을 가셔야 되는 분은 이 부분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만점자일수록 해결책이 퀄리티가 좋아요. 자, 좋아요. 또 Make an online reservation system rather than receiving phone calls for reservations. 온라인으로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전화 받는 거 말고 That way you can reduce mistakes.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게 되면은 헷갈림이 없겠죠. 그날 우리가 예약을 만약에 30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30팀이 딱 예약하고 나면 예약이 끝나겠죠,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전화로 받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거를 넣어서 템플릿에다가 답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레벨 6 같은 경우는 문법을 틀리더라도 천천히 해결을 하고 있구나만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흰색 글씨가 템플릿 구간이고 그리고 자 이렇게 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답안 구간인데 레벨 6 답은 여러분 양이 적다라기보다는 답안의 알맹이가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고득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을 꽉 채워서 유창하게 말하면 고득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No! 해결을 어떻게 했냐 해서 성적이 갈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역시 이 정도를 말하면서 문법을 많이 틀려도 레벨 6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레벨 6 기준으로 보죠. Hi, this is Say calling. How are you? 인사하고 시작하는데 인사일 뿐이죠. Say는 선생님 이름입니다. 우리 학생 이름 넣어서 대답하세요. I just received your message and I understand that. 이해했어요. You have some trouble with an overbooking issue. I don't think it is a hard issue. I have some sort of suggestions. 첫 번째로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Firstly, if I were you, I would set the tables and chairs in front of the store and people love patio. 이렇게 외부 좌석을 patio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patio 좋아해. 외부에다가 테이블과 체어를 깔아라. It'll be simple and effective. Everyone will be satisfied. Also, you could give extra meals or drinks. 근데 여러분, 추가로 뭘 줘라라고 했는데 오버부킹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해결책은 아니에요. It'll be okay and will be effective. 이런 추가 문장들 같은 경우 여러분 템플 문장으로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닌 거 잊지 마세요. 붙였지만 양을 채웠지만 성적이랑은 관계가 없다. If you need something more, don't hesitate to call me. 이렇게 끝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벨 6가 목표신 분들은 해결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서 템플릿으로 답안을 맞춰서 천천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득점을 가셔야 되는 분은 이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고득점자는 명확한 현실적 해결책에 만점자는 유창함까지. 그러니까 버벅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점자는. 그래서 해결책을 필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Hi, this is Say calling. How are you?
I just received your message and I understand that you have some trouble with an overbooking issue. I don't think it is a hard issue. I have some solo suggestions. 자, 이런 템플 문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Firstly, if I were you, 내가 너면 I would utilize the clean grass field in front of the store. 가게 앞에 있는 깨끗한 잔디밭을 사용할 것 같아. I would set the tables and chairs there and then serve customers. 거기에다가 테이블과 의자를 깔고 고객을 맞이하다. 이렇게. Also, 또한 Why don't you contact the 3 groups who are on their way and ask if they can come in an hour late? 1시간만 늦게 와달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Tell them you will treat them to one main menu item free of charge for their kind understanding. 자, 그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이거를 양해해준다면은 메인 디시를 하나 무료로 주겠다고 말해라. 이런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전화해서 늦게 오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If you need something more, don't hesitate to call 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이 남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해결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끊기면 끊겼지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 공부하실 때 난 시간이 남는다. 그럼 당연히 해결책 양을 채우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들의 대부분은 말하다 보면 말을 잘리게 되는데요. 자, understanding 하고서 끝인사를 할 시간이 없으면 급하게 바이바이 하고 끝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they're kind 하다가 끊겼다. 뒤에서 이제 답을 완성하지 못하고 끊겼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말한 거에 대해서 성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렸다 그 한두 단어 때문에 성적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며 만약 해결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말이 느립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이 느릴 수 있죠. 여기서 뭘 줄여야 될까요? 만약에 줄인다면은 알맹이를 줄이시면 안 되죠. 뭘 줄여야 돼요? Hi, this is A calling. How are you? 하면서 You have some trouble with an overbooking issue. 하면서 또 뭐가 문제라며 하고 나서 바로 firstly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줄일 거면 템플 문장을 줄여야 되는 거지 알맹이를 줄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고득점자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해결책이 명확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돌렸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설명이 충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있죠? 레벨 7 특히 템플 문장으로 양을 늘리시면 안 된다. 만점자는 유창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레벨 7은 버벅버벅하고 다소 좀 틀려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으면 레벨 7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